독고탁은 장미애를 사랑했었다. 젊은 시절 돈 때문에 무너졌던 독고탁 곁을 조용히 지켜준 여자가 장미애였기 때문이다. 장미애는 아무 말도 없이 손을 내밀었고 독고탁은 그 손을 잡았다. 그 순간부터 장미애는 그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독고탁은 장미애를 약점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무기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독고탁은 알고 있었다. 장미애가 예전에 낳은 아이가 지금 독수리술도가의 넷째 오범수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범수가 딸 독고세리와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도. 독고탁은 참지 않았다. 그 감정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증오였다. 정식 교수 임명을 앞둔 오범수의 학교에 독고탁은 돈을 들고 접근했다. 그는 인사권을 쥔 사람에게 한 통의 서류를 건넸다. 거기엔 오범수의 과거가 담겨 있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사실, 현재는 이혼한 상태이며 과거에 자신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까지. 며칠 뒤 오범수의 임용은 보류되었다. 그리고 곧 그 이야기는 학교 안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오범수는 버림받은 과거가 있는 남자,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지 못한 남자, 제자에게 손을 댄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쯤에서 멈췄다면 좋았을까? 하지만 독고탁은 멈추지 않았다. 독수리술도가의 내부에도 손을 뻗었다. 막걸리 증기 기계를 다루는 직원 하나를 매수했다. 기계는 설정을 벗어났고 그날 공장 안에 있던 마광숙은 팔과 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처음엔 단순한 고장이라 여겼지만 누군가는 그 사고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독고탁은 신경 쓰지 않았다.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은 그게 전부였다. 사람이 다치든 누군가의 인생이 망가지든 독고탁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다. 독수리술도가, 그 이름을 뿌리째 뽑아내는 것. 장미애는 세리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엄마가 맞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말이 가슴을 찢고 들어왔다. 장미애는 말할 수 없었다. 그날 그 아이를 안고 독수리술도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던 힐, 눈물도 닦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던 기억. 뒤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던 그날, 그 아이가 오범수였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세리와 사랑하고 있었다. 장미애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막지 못했다. 아니, 막지 않았다. 이유는 너무 많았고 설명은 아무 쓸모 없었다. 장미애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 사랑도, 엄마란 말도 이젠 함부로 꺼낼 수 없었다. 세리는 울었다. 그 눈물은 장미애의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장미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그날 밤 세리는 조용히 오범수를 찾아갔다. 오범수는 세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차렸다. 세리가 모든 걸 알았다는 것을. 세리는 물었다. 당신도 알고 있었냐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냐고. 오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을 지었다. 세리는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고 둘 사이엔 길고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장미애는 텅 빈 거실에 남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제야 모든 걸 무너뜨린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독고세리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오범수가 엄마 장미애의 버린 아들이라는 사실. 세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범수의 얼굴을 보면 가슴이 저렸고 엄마의 얼굴을 보면 화가 치밀었다. 사랑한 게 죄였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마음. 세리는 사랑을 시작한 날을 떠올렸다. 오범수가 웃던 얼굴,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하지만 그보다 더 오범수가 자신을 밀어내려 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처음엔 오범수가 망설였다. 스승과 제자였던 관계, 그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다. 그때 멈췄어야 했을까? 세리는 그 질문을 마음속에 삼켰다. 자신이 그 선을 먼저 넘었고 그 사랑을 더 깊이 끌고 간 건 세리 자신이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엄마는 왜 그걸 말하지 않았을까? 오범수는 왜 그걸 알면서 자신을 사랑했을까? 세리는 도망치고 싶었다. 모두가 원망스러웠고 자신마저 밉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세리는 오범수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전화를 피했고 문자를 읽지 않았고 회사도 잠시 쉬겠다고 연락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혼자 울고 혼자 원망하며 세리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계속 물었다. 사랑한 게 정말 죄가 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또 묻는 나날이 시작됐다. 오범수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세리가 장미애의 딸이라는 것, 그리고 장미애가 자신을 버린 친엄마라는 것까지. 그걸 알면서도 세리를 받아들였다. 처음엔 마음이 흔들렸다. 이건 아니라고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세리의 웃음, 세리의 진심, 그 앞에서 오범수는 무너졌다. 그 손을 잡아선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결국 잡고 말았다. 지금 와서 오범수는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다. 세리의 고통이 모두 자기 탓처럼 느껴졌다. 장미애도 세리도 결국 자신이 무너뜨린 거나 다름없었다. 처음부터 사랑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날 밤 오범수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세리는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도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독꽃세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건 후회가 아닌 진심이었다. 독수리술도 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늘 웃음이 가득하던 공간에 이상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다. 오천수와 마광숙은 수출 일정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오형제는 밤낮 없이 공장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문제가 생겼다. 막걸리를 만드는 증기기계가 예고 없이 멈춰버린 것. 그 사고로 마광숙이 손에 화상을 입었다. 처음엔 단순한 기계 고장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비 담당자는 이상한 흔적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누군가 일부러 조작한 것 같다고. 순간 오천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사고 이후 형제들은 서로에게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누가 정비를 맡았는지, 왜 이상 조짐을 미리 알지 못했는지 서로의 책임을
묻고 또 물었다. 처음엔 작은 불신이었다. 하지만 그 불신은 금세 균열이 되었다. 서로 간의 불만과 불신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마광숙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집안 언제 이렇게 변했지?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광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누구보다 가족을 지켜내고 싶었던 사람은 마광숙이었다. 하지만 형제들 사이에서 그 마음도 점점 힘을 잃고 있었다. 며칠 뒤 오천수는 사고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공장 CCTV를 확인했다. 그리고 한 장면에서 멈췄다. 화면 속 얼굴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기계 주위를 불안한 걸음으로 서성이다가 결심한 듯 기계를 조작하고 황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오천수는 모니터를 바라본 채 말없이 숨을 내쉬었다. 독고탁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장미의 스캔들은 예고편일 뿐이었다. 이번엔 진짜로 심장을 찌를 차례였다. 독고탁은 해외 바이어 중 하나를 몰래 접촉했다. 그리고 막걸리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가짜 문서를 전달했다. 동시에 국내 언론사에 제보가 들어갔다. 독수리술도가 위생 불량 논란. 포장 사진 한 장에 비위생적인 작업장 모습이 덧붙여졌다. 거짓이었다. 하지만 충격은 충분했다. SNS에선 해외로 나간다더니 이게 K막걸리냐? 라는 비난이 퍼지기 시작했다. 오천수는 해명문을 내고 직접 방송에도 출연했지만 이미 이미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독고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오범수를 겨냥했다. 대학 안팎에선 오범수를 둘러싼 불편한 소문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학생들은 뭔가 알고 있다는 듯 속삭였고 강의실 안 오범수의 시선은 점점 흔들렸다. 그 사실을 들은 독고탁은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모금을 삼켰다. 그때 뉴스 자막이 흘러나왔다. 독수리술도가 해외 수출, 잠정 보류. 독고탁은 모니터를 바라보다 천천히 웃었다. 이제야 제대로 시작된 기분이었다. 장미애는 조용히 독고탁을 바라봤다. 당신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 그 한마디에 독고탁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장미애는 말을 이었다. 당신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얼마나 설렜는지 기억나?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시작해서 매일 웃고 떠들며 밤새 아이디어 짜던 그 시절. 사람들한테 믿음 주고 같이 미래를 꿈꾸던 그때의 당신. 독고탁은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미애는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다. 그런 당신이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달라졌다는 거 나 알아. 당신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마음을 열지 않았잖아. 다 밀어내고 다 무너뜨리려고만 했잖아. 장미애는 고개를 숙였다. 범수 이야기 처음부터 솔직히 하지 못했어. 당신이 내 과거까지 안아줄 거라 믿지 못했어. 그래서 숨겼고 그게 모든 걸 망쳤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더 이상 망가지는 모습 나 보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독고탁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엔 장미애와 함께했던 수많은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무너졌던 그날 밤, 조용히 옆에 앉아 죽을 건네주던 손길, 작은 사무실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그 시절. 잠시 동안 독고탁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무너진 채 버티고 있는 남자의 작은 떨림이 있었다. 오강수와 오천수는 공장 CCTV 앞에 함께 서 있었다. 그날 밤 마광숙이 다쳤던 그 시각을 중심으로 기계 근처의 영상을 반복 재생했다. 한 사람이 기계를 향해 서성이다. 조심스럽게 조작하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두 사람은 그 장면에만 집중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다른 카메라로 연결된 외부 CCTV가 열렸다. 이거 뭐야? 오천수가 말했다. 영상 속에는 조작을 마친 그 남자가 공장 외부에서 다른 한 사람과 마주하고 있었다. 주변을 살피던 두 사람. 잠깐의 대화 후 상대가 그에게 봉투를 건넸다. 그 장면에서 두 사람은 동시에 멈췄다. 오천수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다. 야, 저 사람. 혹시 오강수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독고탁 대표. 운전기사 맞지? 응. 확신은 없지만 걸음걸이 체형. 딱 그 사람이야.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한편 운영진 중 한 명은 무산된 해외 수출 계약서를 들여다보다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 서명은 있는데 본사 도장이 없어. 그 순간 뭔가 조작된 건 아닐까 의심이 스쳤다. 독수리술도가 직원들 사이에도 조용히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번 수출 무산건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최근 들어 이상한 일 너무 많지 않아? 누구도 크게 내색하지 않았지만 불안과 걱정은 표정과 말투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생산팀에선 기계 쪽 점검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고, 마케팅팀은 언론 대응을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는 속삭임도 오갔다. 술도가 전체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었다. 이제 그 긴장감이 모두의 눈빛으로 향했다. 한 곳을 가리켰다. 그 사람, 독고탁. 세리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엄마 장미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오빠 학교 일에도 관여한 거야? 장미애는 입을 다물었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한편 형제들도 직원들도 운영진도 모두의 시선이 점점 한 사람을 향해 모이고 있었다.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눈빛은 그를 가리켰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던 손. 이제 그 그림자가 모두의 시야 안으로 들어왔다. 독고탁의 공격은 처음부터 이성을 잃은 선택이었다. 급했고 조잡했고 무모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계산 없이 쏟아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독수리술도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함께해야 할 때다. 작은 술도가의 식구들이 하나둘 손을 모았다. 노동자도, 배송기사도, 막내 직원도 모두가 내 일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SNS엔 진짜 소비자들의 후기가 쏟아졌다.
이 집 술 다시 마셔봤는데 아직도 진심이다. 이런 막걸리는 흉내 낼 수 없어.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인플루언서와 리뷰 유튜버들이 직접 막걸리를 샀다. 그리고 말했다. 이게 가짜라면 내 입맛이 잘못된 거다. 이 집 초심 안 잃었네. 그 말들은 곧 뉴스가 됐다. 독수리 술도가 진심이 만든 K 막걸리 3대가 이어온 가족 막걸리의 품격. 언론도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조작이 아닌 진심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각 문어발 확장을 밀어붙이던 독고탁은 내부의 신뢰를 잃고 있었다. 투자는 많은데 남는 게 없잖아. 막걸리 하나 못 이기면서 뭘 자꾸 벌려. 신라주조 경영진의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다. 독고탁은 자신의 탐욕이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걸. 오범수는 조용히 문을 열고 장미의 앞에 섰다. 말없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장미애는 사진을 바라봤다. 그 안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독고탁의 운전기사였다. 그는 공장 기계를 점검하러 온 외부 직원에게 돈을 건네고 있었다. 장미애의 손이 살짝 떨렸다. 오범수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 그만 멈춰줄 사람은 어머니뿐이에요. 장미애는 눈을 감았다.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날 오후 장미애는 회사의 이사진들 앞에 서 있었다. 운영진이 회의를 시작하자 장미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독고탁 대표는 최근 무리한 확장과 강압적 경영으로 회사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이상 회사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일부 운영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원로 이사진 몇 명은 강하게 반대했다. 그래도 여기까지 키운 사람인데 당장 해임은 무리 아닙니까? 그때 장미애는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렸다. 모두의 시선이 사진 위에 멈췄다. 사진 속 운전기사는 외부 직원에게 돈을 건네고 있었다. 그 배경은 독수리 술도가의 기계 설비 앞이었다. 장미애는 작게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움직이는 사람에게 아직도 믿음이 있습니까? 침묵이 무겁게 흘렀다. 결국 누군가 조심스레 말했다.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그날 저녁 독고탁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 이제 끝을 보는 건 독고탁이었다. 모든 게 끝났다고 독고탁은 생각했다. 어둠 가득한 식탁. 그 위에 고개를 떨군 채 독고탁은 술에 절어 있었다. 테이블 위엔 비워진 병들만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장미애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말없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독고탁이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장미애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을 쏟아냈다. 결국 너 때문이야. 오범수. 그 놈을 숨긴 순간부터 모든 게 잘못된 거였어.
장미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내 뒤통수 쳤을 때 그때 그냥 끝을 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회사에서도 내 뒤통수를 쳐? 장미애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끝까지 독고탁은 원망만을 쏟아냈다. 다 너 때문이야. 넌 끝까지 날 배신했어. 잠시 후 장미애는 그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아줬다. 독고탁의 몸이 살짝 떨렸다. 장미애가 속삭였다. 그래,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오범수를 숨긴 것도,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도 다 내 탓이야. 그렇지만 당신을 사랑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 장미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에 독고탁의 눈도 젖어들었다. 숨죽인 울음이 공간을 채웠다. 그때 거실 복도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독고셀이었다.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탁 트인 공원, 바람이 부는 오후, 독고세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잠시 후 오범수가 걸어왔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다. 세리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얘기. 알고도 그런데도 보고 싶었어요. 오범수는 작게 웃었다. 난 처음부터 알았어. 세리는 깜짝 놀란 눈으로 오범수를 바라봤다. 그런데도 받아들였던 건 그게 너였으니까. 넌 아무 잘못 없었으니까. 세리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래도 그게 너무 아팠어요. 도망치고 싶었고 잊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결국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됐어요. 나는 우리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상처를 주고받았어도 그걸로 끝낼 순 없었어요. 오범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사실 나도 계속 마음속으로 너를 붙잡고 있었어.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거든. 그리고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아버지, 독고탁 회장님도 언젠간 용서해줬으면 해. 그분도 많이 무너졌잖아.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오범수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세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손을 꼭 잡았다. 햇살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독고탁은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쳐온 걸까? 가족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무너져갔고, 복수를 하겠다고, 사랑까지 내쳤다. 장미애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는데 독고세리는 여전히 아빠를 보고 있었다. 그제서야 독고탁은 깨달았다. 모든 걸 이룬데도 가족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그때 장미애가 조용히 다가와 탁자에 국 한 그릇을 내려놨다. 식어. 그 말 한마디에 독고탁은 숟가락을 들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장미애도 말없이 옆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독고세리가 나왔다. 한 발, 또 한 발. 조심스럽게 다가온 세리는 장미애 옆에 앉았다. 국 나도 줘요. 장미애는 작게 웃으며
밥그릇을 꺼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 식탁에 앉았다. 말은 없었지만 공기 속엔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세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독고탁은 고개를 들었다. 앞으로는 밥 같이 먹어요. 독고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미애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랜만에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탁 위엔 아직은 서툴지만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켜다 스토리 리모컨이었습니다. 다음 회차 당신의 리모컨은 어떤 이야기를 틀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과 상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